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의 이창희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이제 송파 떨리네요. 다른 설명일 땐 잘 떨지 않은데 이제 제가 송파 가는 개원 설명 이제 두 번째 설명인데요. 저번에 이제 전반적인 내용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수학과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아직은 뭐 저희가 많이 알려지진 않아요. 송파관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조금 설명의 규모는 작게 돼 있지만 어쨌든 대치다원처럼 서서히 규모를 키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저하고 대학 동기죠. 다원의 장말보 이사님 나오셔서 이제 수학과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이게 학년별로 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님들 중에 발 빠르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수학과 교육관이 바뀌죠. 바뀌는 게 이제 특히 영향을 미치고 특히 제일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경계선상에 있는 애들입니다. 왜 교육과정을 우리가 개편할 때는 선행을 염두에 안 두죠. 선행 염두에 안 두기 때문에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생겼었는데요.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순도 개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가 태어난 해에 바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중학교랑 고등학교는요. 아이가 나이가 들면 딱 맞춰서 진학을 하지만 대학교는 어떻게 되죠? 딱 자기 나이에 못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교육과정 개편은 미미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 장발보 이사님이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실 거고요. 저는 이제 송파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원수학 송파관은 방이동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고요. 지금 건물은 이제 리모델링이 거의 마무리가 돼 있어 막판 이제 인테리어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관은 저희가 이렇게 좀 표시가 나와 있어서 한번 사진 한번 담아봤고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다원이 하면 다릅니다인데요. 일단 뭐 기본적인 컨셉은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송파스럽게가 아니라 대치스럽게 하는 게 목적인 거고요. 첫 번째 설명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저도 이제 아이들을 서초에서 키웠었는데요. 서초하고 송파를 항상 볼 때 보면 대치만큼 초등이나 중등 초반기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막상 대학 입학 실적을 보면 대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변곡점이 되는 시기가 바로 중1, 중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어쨌든 아이의 열정적인 모습들이 중학교 가면서 무언가 어떤 요소가 있어서 입시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뭐 한 문장으로 한 번에 설명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초등학교에서 비슷했는데 왜 중학교에서 조금 차이가 벌어지고 대학 입학에서 실적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애는 게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송파에 맞추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대체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삼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좀 인사가 좀 늦었는데요. 다원에서 이사를 맡고 있고요. 어머님들 뭐 많이 하시는 걸 보면 자히스토리어 책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히스토리가 제가 학교에 가서 초임 교사 때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에 기출문제집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히스토리 국어부터 다 만들었습니다. 전과목을.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책을 만든 게 저희 시작이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수학의 바이블이라고 수학 기본서죠. 이제 정석만큼은 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 두 개를 쓰고 있고 현재는 다원에서 수학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수학과 전체를 읽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송파다원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지금 이제 어머님들 방위역 근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히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릴 거고 이렇게 멀리서 한번 최성학원 쪽에서 한번 사진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찍었고 지상 3층하고 지하 1층 이렇게 해서 4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당연히 지상 2, 3, 4층은 저희가 강의실을 사용할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바로 이건데요. 스터디 카페. 이게 뭐냐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이들이 학습의 지속성이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딱 앉아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마스크를 안 쓰기 때문에 아이들이 1시간, 2시간 집중력이 되게 길었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어머니 보시면 강의실에 다 CCTV가 다 있잖아요. 쳐다보면 30분 이상 집중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뭐냐면 막상 어머님들 그렇잖아요. 아이가 학원 갔다 와서 집에 왔는데 오답해라. 근데 아이가 오답을 했는지 잘 확인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는 수학 학원을 만들면서 항상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이겁니다. 스터디 카페. 아이들 앉아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강의실 의자는요. 어머니들 앉아 있는 그런 의자고요. 스터디 카페는 CD즈입니다. 왜 오래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학원을 구성하면서
사실 이거는 수익이 전혀 안 나죠, 학원 입장에서. 하지만 이제 학원을 만들 때 제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아이가 수업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운 내용을 자기 걸 만들어 주려고 하게 되면 결국 그 배운 그날 끝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 송파관을 만들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송파의 여러 가지 여러 수학 학원들도 분석해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수업이 여러 종류 뭐 많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하는 것부터 저는 시작하자 주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것저것 저는 많이 주시는데요. 이것도 깔아주세요, 저것도 깔아주세요 하는데 일단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원에 있는 시간표는 믿으셔도 돼요. 아직 시간표가 없는 부분들은 제가 계속 상담하면서 준비했다가 하나하나씩 다 공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학생님 말씀 안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생님들 컨셉트 보내면 대치에서 일정 부분 근무했던 친구들을 송파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치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예, 그런 것들 예, 체험한 선생님들이 송파로 가서 대치스럽게 수학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수학생님 두 분이 나오시는데요. 엄청 젊습니다. 보시면. 예,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요. 제일 매출이 높은 친구는 원장인 제가 아닙니다. 예, 원장이 제일 많이 벌 것 같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올해 2022년도 매출 1위는 11학번입니다. 어머니 11학번 몇 살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30대 초반이겠죠? 예, 목동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11학번이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짝 사담을 하면 어머니는 현우지 선생님 들어보셨죠? 예, 제가 현지 선생님 24살 때 처음 봤었는데요. 그때 받은 충격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 뒤서부터 뭐냐면 젊은 친구들을 계속 발굴하고요,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송파다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젊은 친구들 중에 학원 강사에 뜻 있는 친구들을 발굴해서 이 친구들 대체해서 2년 이상 좀 죄송하지만 굴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 송파에 투입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보실 때 같은 또래 학원 강사들이면 송파에는 일반적인 강사보다 최소 2년에서 4년을 더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송파에 있는 수학생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학원에 들어가서 학원 강사 시작한 거고요. 대치에서 시작한 수학생들은 대학교 입학하자부터 1, 2년 차 대학교 1, 2학년 때부터 나는 학원 강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뛰어든 친구들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를 보지 마시고요. 경험치를 보시면 되고요. 오늘 쓰는 두 친구는 전부 다 대치 수학 정규반의 탑반이죠. 하이퍼반에서 예, 조교를 시작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뭐 대치에서 하이퍼반이 있으면 중3 기준으로 했을 때 미적분과의 선행을 마친 친구들의 내신까지 같이 했던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친구들이 이번 여름 방학에 중2, 중3 커리어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사담이 길어졌고요. 그 정확한 위치 말씀드리면 뭐 이게 참 좀 지도가 보기 힘든데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여기 방위역이 있고요, 어머님들. 여기가 올림픽 공원이에요. 그럼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방산.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산 초중고 바로 옆에 예, 바로 여기에 보시면 길가에 아까 보면 유리된 건물이 있습니다. 가시면 크게 현수막 걸려 있고요. 뭐 어학원 다니셨으면 최선어학원 바로 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기억이 방위역에서 제가 걸었을 때 한 3, 4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도보에서 갈 수 있고요. 조금 이면도로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로변에 스터디 카페를 만들기 너무 좀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기존에 있던 학원이 움직이면서 예, 리모델링 깨끗하게 해가지고요. 새 건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어딘가에 저렇게 4층, 5층짜리가 있지 하시는데요. 예,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 3계층, 그다음 지하 1층에서 이번에 다원 수학이 여기서 시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름은 제가 다원 수학 송파관 이름 졌지만 송파관에서 하는 수업들은 이렇게 5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대치스럽게 수학을 선행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중등 수학 이번 7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고등부 수학도 이번 7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전문관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가장 니즈가 많은 학교별 내신은
이제 대체해서 이제 학교별 내신 제가 막 열심히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커리가 튀는 학교죠. 예, 보인하고 배제 중심으로 해서 예, 학교별 내신반이 운영이 되고요. 학교별 내신반은 예, 전 과목이 다 세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서부터 예, 통사, 통과까지 전 과목이 세팅이 되는데 일단 보이는 대체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번 8월부터 예, 보인고 내신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제 보인 합격자반이죠. 이 친구들은 뭐 현재 예비 고1들이죠. 예,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는 내년 1월부터 예, 배제하고 보인 합격자반이 저희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제 내신반은 내년 그러면 얼마부터? 예, 3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요 5가지 범위가 예, 다원수학 송파관에서 진행하는 수업의 종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는 수업까지는 지금은 저희가 준비하지는 않고요. 이 5개를 저희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거니까 요거 기억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뭐 그때그때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예, 수학 수업의 종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머님들 그것만 양해해 주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슈퍼 같으면 어떻게 돼요? 물건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준비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교육은 다르다고 보십니다. 교육은 다른 이유가 뭐냐면 누구도 먼저 체험해보고 싶진 않죠. 예, 핸드폰이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이 새로 나오면 빨리 사고 싶지만 학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하나씩 공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 서두르지 마시고요. 원장님 빨리 수트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저희가 준비가 되면 하나하나씩 공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에도 또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서두르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플랜을 가지고 1년에 걸쳐서 저희가 수업을 시작할 거니까 조금 예, 언제 나오지? 그러지 마시고요.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유난히 제가 말을 좀 많이 떨어서 조금 말을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끝날 때 다시 올라와서 한 번 더 질문 받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되어 있던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올라오실 거고요. 젊은 친구들이라서 아까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보다 더 많이 떨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오면 좀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면 예,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잘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일단 뭐 본인들 수업 준비한 커리들 얘기할 거고요. 두 친구 모두 예, 고등 내신을 많이 해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한 게 뭐냐면 선행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고등학교 가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예, 마지막 부연 설명 하나만 더 드리면 두 친구 모두 겪어봤던 학교들 되게 많습니다. 제일 멀리 있는 학교 동북고부터 시작해서 문정고도 있고 뭐 잠실여고, 잠신 다 송파 왜 어차피 송파권에서 성적이 잘 나온 친구들은 대치다운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내신하는 걸 다 직접 관장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 문정고 학생도 예, 문정고에서 수학 거의 1등 찍거든요. 그 친구도 사실 저한테 질문 많이 하지 않고요. 예, 최재원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하고요. 예, 동북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오는 박균현 선생님한테 더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끝날 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대치다운의 이창희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원 송파원에서 수학사관학교를 진행하는 복습에 미친 남자 박규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수학사관학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7월 20일에 개강하는 강좌이고 저희가 주 5회 본 수업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하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복습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머니. 네. 복습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클리닉을 기반으로 고1 수학 상하 모든 기본 과정을 마스터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때 수업 이후에 바로 클리닉 진행되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유도리 있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진행하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사관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15회차 3주 동안 수상화의 기본을 다져야 되기 때문에 아주 미친 듯이 달려야 하는 수업입니다. 그런데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도 옆에서 같이 아주 미친 듯이 달려나갈 건데 제가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이 학생이 아주 미친 듯이 달리지만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학생도 있는 반면에
몇몇 학생들은 방향 잡는 것조차 힘들어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옆에서 같이 달려가면서 아주 꼼꼼한 관리를 바탕으로 학생 개별 분석까지 피드백을 당일에 제공을 하면서 아주 매우 압축적이지만 효율이 아주 높은 수업으로 구성을 진행했습니다. 사관학교 특징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도 제가 복습에 미쳤다는 것처럼 이 구성도 아주 복습을 위해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일단 수업 전에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기본적으로 객관식 10문제 그리고 서술형 3문제를 진행하고요. 여기 두 문제를 진행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개별 전회차 변형 복습 문항이라는 것을 3문제 정도 구성을 해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즉 학생들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오답 문제들 아니면 과제에서도 많이 힘들어했던 문항들 제가 직접 변형을 해서 다시 출제를 할 거고요. 학생들 분석할 때 제일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전회차 변형 복습 문항입니다. 이 문항을 제대로 풀어냈다. 그러면 복습이 제대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물론 그 전에 제가 다른 것도 조교를 생활을 해봤을 때도 어머님들이 왜 이렇게 성적이 많이 안 나오죠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크게 걱정하실 게 없는 부분이 이 전회차 복습 문항만 제대로 풀어내도 복습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진행 이후에 수업 프리뷰라는 것을 진행을 하는데 테스트에 물론 지난 시간에 나왔던 내용들 그걸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 테스트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어떤 게 제출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제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되는 내용들 전반적인 정리가 먼저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을 도형의 방정식 여기를 진행한다 치면은 중학교에서 어떤 도형의 성질을 알아두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성질이 고등학교 내신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까지 활용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숲을 바라본다. 수업 전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수업을 진행하고 역시 복습에 미쳤다는 것처럼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복습이 진행되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냐면은 어머님들 그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들어는 보셨죠? 그 이론을 바탕으로 보면은 복습을 언제 해야지 가장 효과적이냐? 수업 끝나고 10분 안에 복습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즉 오늘 수업에서 도형의 방정식에서 직선에 관련된 이론들 만약에 5개를 배웠다. 그러면은 수업 끝나고 제가 바로 그 5개에 대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수업이 끝나면은 저희 송파 다원의 아주 핵심이 되는 게 있죠. 지하 1층에 창카페로 저와 학생들이 같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때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1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을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무조건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참여를 못하면은 사관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놓치게 되면은 좀 많이 곤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머님들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네. 클리닉 수학사관학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복습을 완벽히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클리닉은 제가 직접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것을 진행하느냐 크게 2가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테스트 피드백과 개념 매핑 워크북이라는 것을 하는데 테스트 피드백은 수업 전에 진행했던 테스트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는데 이게 단순히 학생이 이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 이런 것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요. 맞았는데도 이것을 효율적으로 풀었는지 맞췄지만은 잘못된 방향으로 풀었는지 이것에 대한 철저한 분석 이것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틀린 문항들 당연히 왜 틀렸는지 그것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분석 과정들 전부 다 어머님들께 문자로 전송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학생 개별로 이렇게 진행할 때 다른 학생들은 무엇을 하느냐?
개념 매핑 워크북 이것을 푸는데 이것 자체가 그냥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이 수업은 클리닉의 과제까지 전부 다 해결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성은 총 5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5문항은 오늘 배웠던 이론들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5문항은 개념이 2개 이상 섞인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 문제들을 처음 기초반에서 처음 수업을 진행하고 배운다 하면은 바로 풀어내기가 좀 힘든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드리면은 개념 매핑 워크북에 5문제니까 46번부터 50번까지는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때 보시면은 이런 문제를 처음 배울 때 학생들이 풀어내기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냐 여기 보시면은 개념 헬퍼라는 것을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문제를 직접 이런 식으로 저는 분석을 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있는 조건을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와서 이 조건에 대해서 오늘 수업 때 배웠던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놨고요.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써내가는 과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고난이도 문제를 분석하는 힘을 기를 수 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 강좌가 기초를 마스터하는 수업이지만 나중에 실력 더 나아가서 수능 때까지도 이 고난이도 문제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힘을 학생들이 기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클리닉 때 개념 매핑 워크북과 테스트 피드백까지 완료가 다 돼야지 귀가하는 시스템으로 수학 사관학교를 구성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진행한 내용들이고요. 저는 복습에 미친 남자 박규남이라고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 그 어머니 이제 인원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현재 선생님 관리하고 있는 반 중에 제일 큰 사이즈가 몇 명이죠, 한 반에? 네. 그래서 지금 대치는 이제 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규남 쌤이 한 번에 동시 컨트롤하는 인원 최대치가 30명입니다. 이번 사관학교는 12명을 정원을 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강사 직접 클링에 이제 포인트를 뒀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인 것처럼 이제 기존의 송파 시장을 잘 분석해서 이번에 이제 수석 상황을 이제 사관학교를 진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에서 고등 선행한 목적은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신을 잘 받으려고 하게 되면 결국 가장 기본이 된 수상화에 빈틈을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채운 그 빈틈은 아이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들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면 들어오실 때 기출 분석을 할 책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예, 거기 14페이지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예. 자, 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나중에 그 추가적으로 링크 자를 올릴 거고요. 거기 14페이지 보시면 예, 동북고 학생이 규남 씨한테 배운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게 뭐냐 내신 준비했을 때 이런 자료가 제일 좋았다고 했거든요. 그 보시면 동북고 2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생들이 학교 수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100% 창조할 리는 없겠죠. 기존에 어디선가서 보고서 이제 내신 킬러 문제를 만들 텐데요. 예, 동북고 21번의 원래 시작은 뭐냐면 교육청 기출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3차 방정식의 빈칸 채우는 문제가 교육청 기출에서 20번 문제 출제했습니다. 예, 20번 문제면 객관식이 모두 1번부터 21번까지가 있는데요. 예, 객관식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항입니다. 그럼 어려운 문항이겠죠. 그럼 이 문항이 실제로 학교 시험 나왔을 때는 이렇게 빈칸 채우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바로 21번처럼 주관식 형태나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뭐냐면 두 가지 경험이죠. 일단 교육청 기출 문제에 대한 유사 문제를 또 제공하고요. 또 그다음에 반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박준현 선생님이 작업한 것 중에 모네언이라고 해서 이렇게 유사 변형 문제 작업을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 틀리면 그거에 대한 유사 문제를 풀게끔 하고 또 내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1학년 돼서 제일 중요한 게 교육청 기출이거든요. 그럼 교육청 기출을 한 번 풀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에 관련된 내신 유사 문제들을 이렇게 다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응력이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동북고 친구가 제일 좋아했던 점도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본인 표현을 조금 잘 못해서 아까 이제 유사라 문제를 만든다든가 그런 거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대치해서 다운 수학을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신경 쓴 문제 하나가 문제를 풀고 틀렸을 때 어떻게 피드백을 줄 거냐. 그래서 뭐 저희가 대치다운에서 쓰는 콘텐츠 중에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답공모의고사인데요. 이 답공모의고사는 어떻게 됐냐면 22문제 시험을 아이가 보잖아요. 모든 문항이 유사문항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수학학원제 그런 학원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험을 봐서 시험 직전 한 2주 전에 시험을 풀었는데 틀렸어요. 근데 내가 2번 문제를 틀리면 2번 문제를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아. 근데 내가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1번부터 22번까지 다 유사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그 받은 책자의 뒤쪽에 가보시면 예, 답공 모의고사 샘플이 133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박균현 선생님이 만든 답공 모의고사 샘플이 거기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보시면 거기 답공 실전 모의고사에 있어서 10회를 박균현 선생님이 했었는데요. 거기 쭉 보시면 시험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어디에 보시면 되냐면 어머님들 141쪽 봐주시면 돼요. 141쪽에 보시면 자 상단에 박스가 있죠, 어머님들. 찾으셨어요? 예, 그 박스가 앞쪽에 있는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보다 유사한 문제가 한 개 이상씩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하고 똑같은 난이도는 유형 다지기, 그다음에 심화 문제는 유형 넓히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문항마다 다 유사한 문항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니까 시험 잘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3월에 공부할 때는 넓게 공부하면 되겠지만 4월 달은 아이를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문제를 풀고 틀렸을 때 유사 유형을 풀어봐야지만이 나의 구멍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작업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준비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순서고요. 예, 최재원 선생님입니다. 예, 실물하고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자, 어머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송파에서 중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오픈하게 된 강사 최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에 하기 앞서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아까 설명해 주셨던 이창희 선생님의 보조 강사를 꽤 긴 시간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게 세 가지가 딱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대치 지역 최상위권 학생들의 내신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두 번째가 이 내신 준비하기 전에 이제 선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이 어떤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제공했을 때 이게 효율적으로 그 학습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느끼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최대한 녹여낸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캐치프레이즈에 제가 유연하게 적용되는 수학이라는 말을 굳이 썼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고등 수학으로 이제 발전이 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굉장히 다양화가 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졌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풀이법을 바탕으로 이제 좀 적용을 잘해서 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 그런 수업을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목차를 좀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의 특징, 그리고 제 수업 소개, 그리고 제 수업 특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고등학교 수학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내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조금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그냥 했어요. 많은 자료로 인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각 학교마다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서 출제를 하는지가 대부분 그 좀 알려져 있어요. 그게 제가 여기 적어놓은 기출 문제, 그리고 시중 문제집,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학교 프린트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기출 문제를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네 가지 학교를 예시를 들게 되는데, 모두 작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기반으로 했고, 좀 집중해서 봐주셔야 될 거는, 모의고사와 내신 시험의 차이가 사실 긴 시간과 짧은 시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게 내신 시험인데,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게, 난이도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뒤로 가면서 보시겠지만 어떤 문제들, 뒤에 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좀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항들을 변형해서 낸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뒤에 보시면서 좀 확인하시면 재밌을 것 같고, 대치 지역 하나랑 송파 지역 3개를 갖고 왔어요. 이제 먼저 대치 지역 먼저 보겠습니다. 작년 경기고 기말고사입니다.
사실 이건 좀 특이해서 갖고 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2017년 6월 평가원 고등학교 3학년 내용을 이제 변형을 해서 갖고 왔고 로그라는 개념만 제외하고 문제를 뽑아와서 학생들이 좀 대처하기 어렵게 만든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송파 세계를 먼저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딱 이 문제가 기반이 된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알 수 있으실 거예요. 2013년 9월 교육청 문제를 그대로 세 가지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바꾼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이 문제를 학습을 했으면 기출 문제를 학습을 했으면 기말고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빠르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잠시 하자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8년 전의 문제지만 배명고를 비롯해서 대치의 경기여고 그리고 잠신고도 약간 변형을 해서 출제를 했다. 그러니까 조금 오래된 문제라도 괜찮은 기출 문제라면은 좀 준비를 해서 확실하게 풀이법을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상고를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위치 관계를 활용한 부등식 문제. 이 문제도 사실 이전에 학습을 했으면 좀 쉽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미지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 본 학생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전에 기출 문제들을 확실히 학습을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또 마지막으로 이것도 아까 배명고에서 봤듯이 그 그림을 거의 그대로 썼죠. 잠신고 기출인데 또 이전에 기출 문제를 학습을 했으면 이 문제들을 좀 푸는데 좀 쉽게 풀이를 해낼 수 있다. 짧은 시간 안에 어려운 문제들을 풀이해낼 수 있다. 그리고 잠시 좀 돌아가 보면 경기고 기말고사 기준도 이제 보시면은 2017년 6월 평가원 고등학교 3학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이 당시에 가장 뒤에 있는 문제인 30번을 변형을 해서 출제를 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전에 보지 않은 학생들로서는 50분 안에 그 앞에 있는 문제들과 함께 저 앞에 그 기출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전에 다음으로 또 보시면 2013년 9월 교육청도 21번 이 당시 선택형 문항 중에 가장 킬러 문항 을 기준으로 출제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문항들을 다 모의고사 기준으로도 어려운 문제를 그 변형을 해서 출제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 수업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브로셔에도 나와 있고 아시다시피 저는 중학교 2학년 내신과 함께 고등학교 수학 상을 진행을 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수학 상에서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도형의 방정식 파트입니다. 근데 이 도형의 방정식 파트는 중학 수학과 비교를 했을 때 중학교 2학년 2학기 뭐 단원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삼각형, 사각형, 닮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요것들과 연계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또 마지막에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걸 최대한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같이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고등수학상 특강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실력반으로 일단 5개념을 좀 바로잡는 취지에서 준비를 했고 시간은 당연히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 학생들이 테스트 오답이 안 끝나거나 숙제를 조금 더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뒤에 오후에 클리닉을 진행할 예정 중에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교재는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시중 교재를 활용을 할까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실력반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나 유형별로의 좀 그 확실한 풀이를 알기 위해서 제가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유형별로 그 분류를 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줄 예정이고 시험도 이제 매 수업 중간에 시험을 칠 예정입니다. 그 내신 시험처럼 준비를 할 예정이고 내신 기출 문제와 모의고사 기출 문제 앞서 이제 기출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험을 출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중학수학 2학년 2학기 반 대상은 또 마찬가지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시간은 토요일에 1시 반부터 4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재 같은 경우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 일품을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원에서 준비해준 최강수 교재가 준비하기 굉장히 괜찮다. 뒤에 이제 고등수학 3과 연계를 하기에도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최강수를 활용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시험을 매 수업마다 쳐서 결과를 이제 고등수학반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종합하고 숙제에 대한 완성도 또는 또 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등등을 와서 어머님들께 수업 끝나고 저녁 시간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 수업 특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특징이라기보다는 제가 앞서
보조 강사를 하면서 느꼈던 세 가지 중에 컨텐츠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컨텐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 처음으로는 학생 개인별로 틀린 유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을 합니다. 요거는 기반은 테스트 오답, 그리고 숙제를 진행을 했을 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들, 이런 식으로 왼쪽에 이제 원본 문제를 넣고 오른쪽에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비슷한 유형을 제공을 해서 대단원 하나가 끝날 때마다, 뭐 고등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다항식,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세 번이 나가겠죠. 이렇게 세 번을 학생들에게 세 교재를 피드백 교재를 나눠줘서 학생들이 복습하기 용이하게 준비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제가 마찬가지로 제 자체 피드백 그 자체 클리닉 시간에 학생들이 모두 풀 수 있게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학생 질문에 대한 개별 손풀이를 제공합니다. 요거는 사실 그냥 예시고, 학생들이 학원에서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숙제를 할 수도 있고, 오답이 좀 부족해서 집에서 더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들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또 난이도도 조금 높은 문제를 제공할 예정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한다면은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전체 풀이를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문제에다가 힌트가 될 수 있는 뭐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닮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나간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중학 수학 내용과 연계되는 문제를 좀 제공할 예정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캐치프레이즈에 유연하게 적용되는 수학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좀 설명드리려고 제가 직접 넣은 건데, 이 문제들은 다 그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1학년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등 수학 개념으로 풀이가 나와 있는 문제들인데, 제가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중학 수학 개념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동시에 진행을 했을 때 효율이 나겠다라고 생각을 한 문제들을 제가 계속 모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시험에 이제 도형의 방정식에서 가장 많겠죠. 도형의 방정식 파트를 진행할 때 테스트에다가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녹여내서 이 학생들이 좀 다양한 풀이법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험지를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사실 준비한 콘텐츠나 이런 건 여기까지고요. 앞서 이제 제 수업 두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에서는 물론 두 가지 모두 수강을 하시면은 가장 효율적인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겠지만, 뭐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따로따로 수강을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점점 떠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조금 부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젊은 친구들하고 계속 그 컨텐츠 연구를 하면서 뭘 개발시키냐면, 결국 고등 예시에서 많이 쓰인 문제들을 중등에서 어떻게 배울 것인가인데요. 아까 어머님들 요 PPT에서 보시면, 감사합니다. 아직 이제 본인들이 자기 PR을 좀 많이 못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거 하나만 더 부연 설명해드리면, 고3 친구들이 이 30번 문제를 풀 때 평가원에서 설계한 시간이 몇 분이냐면 10분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30문제를 짜면 1번 10초, 20초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짜면 수능 수학은 100분이잖아요. 그럼 보통 90분이 맞춰요. 그걸 아주 정교하게 맞추거든요. 그래서 매년 수능 시험이 바뀌어도요, 크게 말이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 수학은 국어는 편차가 되게 심하지만 한번 어머니들 기억해 보시면, 수능 수학은 뭐 시간이 부족해 남았다 크게 말이 없어요. 국어는 뭐 갑자기 어려웠다 쉬웠다 이런 게 나오지만, 그만큼 수학은 수학 선생님의 특성상 꼼꼼하게 시간 체크를 해요. 그럼 이게 10분짜리예요. 4시에서 이거 몇 분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5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타임어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작년 경기고에서 뭐가 문제겠어요? 선행을 안 한 친구 못 푸는 거예요. 선행한 친구는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정신여고 아시죠? 정신여고 수학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보통 여고는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정신여고 이번 수업 문제 중에 두 문제가 미적분 기출이에요. 예, 연거푸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다 평가원 미적분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유는 똑같아요. 아까 보시면 오래된 기출 문제가 나오잖아요, 학교에서. 이거요. 이번에도 또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이 그림 나온 학교가 한 5개는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러잖아요. 이거를 손그림으로 그릴 수 없잖아요. 옛날 같으면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 어떻게 했어요? 손그림 그렸잖아요. 요즘 학교 시험에서 손그림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림을 따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기출이어도 그림이 좋으면 갖다 쓰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 기출 문제 만들 때 수능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하게 되면 내신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새로운 문제를 매번 만들 수 없잖아요. 있는 문제를 갖다 써야 되는데 제일 안정적인 문제가 뭐겠어요? 그렇죠? 교육청, 평가원, 수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본인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사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머니들을 보셔도 그림 문제 보셔도 똑같잖아요, 그림이. 이것도 강남 3구 합치면요, 이것도 나온 문제가 10개가 넘을 거예요. 근데 그럼 그거기서 끝이냐? 또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 하고요. 그 최재호 선생님 지금 저희 대치다운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머님들 이렇게 책 보시면 젊은 친구들은 자기 PR을 잘 못하는데요. 어머니들 보시면 그 111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어요? 최재호 선생님이 지금 대치다운에 뭘 만들고 있냐면 거기 보시면 원예방정식이라고 보일 거예요, 어머님들. 어머님들 센 보신 적 있으시죠? 뭐냐면 그럼 내신 문제도 이런 거예요. 예, 똑같은 문제가 여러 학교 반복 출제가 돼요. 그래서 최재호 쌤이 지금 작업 많이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신 기출 문제를 이렇게 분류를 해요. 센처럼. 거기 보시면 원예방정식을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센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작업했지만 재호 쌤이 저랑 이제 2년째 일하는데요. 작년서부터 이제 대치 기출을 본인이 이렇게 직접 다 작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파관 준비하면서 송파도 한번 만들어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본인 송파 쪽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대치 송파 같이 만든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송파에 있는 친구들이 송파에 있는 고등학교만 가는 거 아니죠. 자사고도 가고 대치로도 이동하기 때문에 송파 기출서는 이렇게 송파를 기준으로 해서 대치 이렇게 다 전사고까지 아울러 가지고 이렇게 유형별로 책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박균현 쌤이나 최재호 쌤이 이렇게 컨텐츠에 강한 친구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아직은 본인의 매력을 100% 발사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재호 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마지막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까도 보시면 이런 것도 다 유사 문제 작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균현 쌤을 넣고 최재호 쌤을 넣고 어머니들 멀어서 조금 안 보이시긴 하는데 다 동일한 그림들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특히 도형 있는 문제들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 그리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머님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시간표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면 박균현 쌤이나 최재호 쌤이나 2+1입니다. 그래서 분리수강이 가능한 거니까 어머님들 조합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신태민 선생님 나오실 거고요. 예. 젊은 친구 세 번째라서 오래 기다려서 더 많이 떨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크게 한번 박수 쳐주시면 이제 마지막 순서니까 금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비 선생님. 네, 그러면 조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 다원교육에서 고등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이번에 다원 중2 여름방학 정규반 특강반 수업을 맡게 된 신태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여름방학에 개강하는 수업에 대해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정규반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실력반으로 토요일 9시부터 1시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특강반은 수학화 개념반으로 월수금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제 수업을 확실한 고등수학 대비의 삼신기라고 적어놨는데 이만큼은 제가 확실히 자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고등부에서 수학을 가르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수학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올라오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이 부분만큼은 꼭 중학교 때 미리 연습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 이름 또 신태민이니까 또 신자를 넣어서 한번 삼신기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업 대상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대상은 정규반은 중학교 수학 3학년 1학기 실력반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과정을 1회 수강하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 특강반 같은 경우에는 수학화 개념반이기 때문에 수학화를 개념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은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또 이 두 수업 모두 좀 학습한 내용을 좀 자주 까먹는 친구들,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좀 개념을 잡고 싶다라는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개념 진도는 좀 잘 따라오는데 유독 문제풀이에 조금 약한 학생들이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제 수업의 이제 특징인데 먼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의 특징은 전부 다 이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고등 수학에 적응을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좀 특징을 반면교사 삼아갖고 조금 만들어 보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매울 신자를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이 매울 신자는 학생들이 완벽히 이해가 될 때까지 좀 독하고 집요하게 가르친다고 해서 매울 신자를 한번 써 보았습니다. 네, 여기서 완벽한 이해라고 하면은 개념을 단순히 숙지하는 것이 아닌 이 개념이 다른 개념과 함께 어떻게 연관돼서 활용되고 또 이 개념과 다른 개념의 차이점이 뭔지, 또 이런 개념이 다른 개념들과 연결되어서 이루는 하나의 큰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느냐를 완벽한 이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시를 들기 위해서 한번 중학교 3학년 1학기 목차와 또 고등수학 상 목차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학교 3학년 1학기에서 인수분해 단원과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 단원 모두 고등학교 수학상 단원의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에 그대로 연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도 보실 수 있다시피 고등수학의 상당수 부분이 중학교 부분과 연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수학 내용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등학교 수학은 조금 더 이걸 심화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응이 조금 힘들겠죠. 또 한 과목 내에서도 개념과 개념 사이가 연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수학상을 예시로 들어보면은 수학상 인수분해 단원에서 배우는 인수분해 공식이 바로 아랫 단원이 2차 방정식 단원에 활용되고, 또 2차 방정식에서 배운 내용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에서도 활용되는 등 이렇게 각각의 개념, 각각 나눠져 있는 단원이지만 이 각각의 개념들이 쭉 연결되어서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과목 간의 개념, 즉 중학교 과목과 고등학교 과목이 연계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고등학교 한 과목 내에서도 이러한 개념들이 주르륵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이 개념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의 큰 틀로 하나로 합쳐 갖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좋겠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각각의 개념을 분절되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닌 하나로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띵킹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은 게 이제 띵킹맵인데요. 저건 이제 제가 실제로 확률과 통계 수업을 하면서 실제로 사용했던 띵킹맵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기 띵킹맵을 보시면 각각의 개념이 적혀 있고, 이 개념을 학생들이 정리해 볼 수 있게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연계되는 개념들이나 아니면 뭐 관련돼 있는 개념들을 화살표로 연결해서 학생들이 직접 이 부분을 채워 볼 수 있게 해서 중요한 개념들은 다시 복습하고 또 연계될 부분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등 전체적인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만들어 둔 것이 바로 띵킹맵입니다. 이러한 띵킹맵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은 스스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써봄으로써 중요한 개념을 한번 복습해 보고, 또 이것들을 학습 내용을 하나의 큰 틀로 구조화함으로써 이거를 각각 개별적으로 외웠을 때보다는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각각의 개념들을 비교하다 보니 비슷한 개념 사이에 혼동할 수 있는 5개념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저희 수업에서는 3중 테스트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이 수업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꽉 잡고 안 놓아줄 겁니다. 먼저 보시면은 처음에 수업 시작 전에 5문항 정도의 간단한 퀴즈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이전 수업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보고, 또 오늘 새롭게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리뷰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이 리뷰 테스트는 오늘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리뷰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클리 테스트라고 제가 새롭게 추가한 시험이 있는데, 간혹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학생들의 사고가 점점 확장되길 원하는데, 실제로 가르쳐 보면은 학생들이 뒷단원쯤 배울 때 되면은 앞단원을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고등수학 과목 자체에는 이제 커다란 흐름 같은 게 하나의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의 흐름을 잘 따라오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 감시하기 위해서 위클리 테스트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이 위클리 테스트는 주 1회 보는 시험으로 앞서 설명드린 두 시험과는 다르게 그 시험 범위가 누적 범위, 즉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시험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겠죠. 이 세 시험 모두 당일날 오답을 다 완료하고 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클리닉 시간을 활용하여서 질의응답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리뷰 테스트와 위클리 테스트 두 테스트 모두 기준 점수 미달 시 재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의 시험으로 학생들이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런 삼중 구조로 꽉 잡아놓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신으로는 이제 새로운 실전을 써봤는데 제가 이거 학생들에게 정말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문제를 분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제 두 번째 수업 목표입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개념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문제를 푸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개념 중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개념을 잘 끄집어낼 수 있느냐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관건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풀이를 어려워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그냥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 분석조차 하지 않은 채 바로 풀이로 들어가서 그냥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쫙 나열하는 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문제를 확인하고 이게 아니다 싶어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오래 잡아먹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은 문제 예시를 한번 들고 와 보았습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엔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주어진 조건이 가와 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 각각의 조건들을 해석하고 또 이 조건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하고 또 어떤 순서로 적용할지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전략을 세워야지만 이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들에게 문제를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해결 전략을 수립한 후 그 이후에 문제에 이제 손을 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왼쪽의 그림과 같이 보시면은 문제에 제가 1번, 2번, 3번이라고 표시를 해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적용하는 조건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써준 다음에 각각의 조건 옆에다 이 조건은 왜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지 또 이 조건에서 사용돼야 하는 개념은 무엇인지 이렇게 써주면서 오른쪽에 이제 해설에 이런 식으로 전략을 먼저 수립한 이후 그 다음에 이 전략에 따라서 1번, 2번, 3번 순서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암기시키고 풀어라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근거를 알려주고 그다음 이걸 한번 따라 해보게 함으로써 학생들도 나중에 스스로 문제를 분석해서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믿을 신자를 써보았는데요. 선행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제 개별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마다 특히 선행학습의 경우 학생들마다 진도 속도도 다르고 또 이해 정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이제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수업에서 특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개개인별로 취약점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클리닉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1대1 질의응답 방식으로 각자 몰랐던 부분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메신저 이용 질의응답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제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은 언제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다음 커리큘럼으로 넘어갔을 때 그 전 학습 내용을 잊지 않도록 복습 교재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때 학생들마다 그 원하는 복습 수준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준과 맞는 복습용 교재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테스트 3중 테스트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테스트 모두 오답에 대한 유사 문항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각자가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고쳐보고 또 자기가 취약한 점을 알아내서 이걸 다시 한번 연습해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본 테스트 또 과제 수행도 그 다음에 학습 상황을 학부모님들께 전달해서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수업 진척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수업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규반은 중학교 수학 3학년 1학기 실력반으로 개강일은 7월 23일 토요일이고 총 6회 수업이 진행됩니다. 수업 시간은 토요일 9시부터 1시까지이고 클리닉은 월수금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또 교재는 일품을 사용할 거고 또 블랙라벨 정도 난이도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3학년 과정은 고등학교 과정과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 내신과 조금 연계되는 부분까지 함께 만든 자체 교재를 활용해서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 특강반은 수학하 개념반으로 개강은 7월 20일 총 10회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수업 시간은 월수금 9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고 클리닉은 동일한 날짜 월수금 1시부터 5시 수업 이후에 진행됩니다. 또 교재는 개념서로는 RPM을 사용할 거고 또 라이트센으로 유형을 잡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또 부족한 부분은 보충 자료로 더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후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브로셔에 조금 더 자세히 적혀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특강반 정규반 모두 2학기에 월수금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2학기 정규반과도 연계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제 수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확실한 고등수학 대비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그 하나만 짚어드리면 요걸 좀 들어가시면 되세요. 예. 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제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가 뭐예요? 예, 선행을 많이 했다 안 했다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서초하고 송파 얘기를 했었는데요. 대치는 한 반에 선행하는 친구 정말 많습니다. 근데 뭐 저도 이제 큰애 작은애 다 반포중학교를 나왔었는데요. 한 반에 선행한 친구가 대여섯 명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송파도 이제 아이들 보내면 일단 선행하고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용 심화가 문제인데요. 이제 대치 다원에서 보는 모든 고등수학 테스트는 다 제가 만드는데 진단 테스트는 그러니까 진단 테스트를 보게 되면 송파권 친구들의 똑같은 수투 심화를 했어도요. 평균이 한 10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대치 애들은. 그건 뭐냐면 어떻게 내용을 깊이 더 들어가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송파에서 이제 선행 구조를 짤 때 이제 가장 먼저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 많이 한 친구들은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예, 심화를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제 느린 친구들이 문제입니다. 이제 고등 선행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스타트가 느는 친구들은 한 번은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신태민 선생님도 보시면 중3 과정하고 고1 과정 연계성을 되게 강조했었죠. 그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중3 수업을 하면서도 이게 다항식을 배웠으면 고1의 다항식을 끌어다 쓰게 되면 아이가 회차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느린 친구들은 그 연계성을 잘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내용들 중에 고등학교에 많이 나온 내용이 있고요. 적게 나온 내용이 있어요. 그냥 단도직입 보면 3학년 1학기는 고등학교 거의 다 반복됩니다. 근데 3학년 2학기 때 배운 내용은 고등에서 많이 안 쓰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동네 뭐 송파권이나 강남권에서 일반고를 간다. 3학년 1학기 열심히 배워야 되죠. 근데 3학년 2학기는 아이들이 내신을 들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머님들이 정확히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분석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중2 때 수화인데 그럼 수화 중에 수화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 그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어머님들 수원, 수투, 미적 얘가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 수원, 수투, 미적분이 전부 다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함수입니다. 수원의 단원 이름이 지수로감수, 삼각함수. 예, 수열은 함수란 말이 없잖아요. 근데 교과서 열어보시면 수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라고 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투도요. 다항함수의 미분적분입니다. 미적분은요. 초월함수의 미분적분입니다. 고등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함수인데 함수의 시작이 바로 수학하입니다. 그래서 수학하를 제대로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태민 선생님이 시작하는 커리가 수하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등에서 우리 아이가 잘 살아남으려고 하게 되면 이 함수를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태민 선생님 커리는 그래서 수화 수업부터 스타트를 하고요. 쭉 보시면 중3까지 가면 벌써 내년까지 가면 수투까지 갑니다. 그러면 선행은 늦게 시작했지만 고등 전 과정에 미적분 빼고는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저희 가을쯤 갔을 때 아이가 판단하면 되겠죠. 자사고로 간다면 미적분까지 가는 게 맞고요. 일반고로 간다면 어떻게 할지는 아이의 완성도를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화를 하는데 언제 다 선행하지? 예, 할 수 있게끔 기본 컬이 다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느리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컬이가 바로 이 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 젊은 수학 선생님 3분 나오셔서 이번에 준비한 컬이들 다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다원의 장발부 이사님 나오셔서 예, 어머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하실 겁니다. 뭐 조금 힘드시긴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아이들은 이렇게 4시간을 수업하는 겁니다. 자, 어머니들 장발부 이사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